번도 매매라는 걸 해본 적이 없고 그런 분들도 여기 와서 단기간에 제가 리트리를 만나서 이제 EX라고 그래야죠. 기분이 좋은 건 뭐냐면 다른 어떤 것보다 짧은 시간 안에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 주식 차트 분석해주고 애널리스트들 나와가지고 막 해설해주는 방송 들은 적 있으세요? 네. 그런데 보면 연식이 한 20년씩 된 사람들 아니면 무슨 특별한 교육 과정을 거친 분들인데 여기 오는 우리 언니 오빠들은 전부 어때요? 어저께까지 서뚜껑 운전하다가 왔잖아요. 그래도 가능하다. 그게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차트를 가지고 수익 내는 걸로 건너뛰어 버리면 기초가 약해져서 제가 정명희 대표님 강의를 막 들으면서 많이 배웠어요. 배우다가 요거까지 해주면 더 좋겠다 싶어서 만든 게 이거예요. 생초보. 트레이딩 사고 파는 이전 단계에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한테 알려주자. 자, 여기에서 새로 나온 것까지 50분 안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차트를 공부할 거예요. 차트를 공부하는데 차트를 이해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차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있죠. 뭘 얻으려고 그래요? 방향을 예측해보자는 거예요.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오르고 내리는지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것만 알면 되잖아. 다른 거 다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오르고 내리는 거를 알려고 만든 게 차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결과를 그림으로 보기 좋게 해놓으니까 거기에서 뭘 알 수 있었냐? 시장 참여자들, 사고 파는 사람들의 심리, 방향성을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통계예요, 사실. 통계고 통계 중에서 재밌는 통계는 관상이죠. 자, 그래서 거래될 때마다 가격이 결정돼요. 맞아요? 가격이 어떻게 결정돼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거래가 성사될 때 가격이 결정돼요. 이게 이렇게 매매창인데 여기에 위쪽에 가격이 높은 쪽은 팔려고 하는 사람, 가격이 낮은 쪽은 살려고 하는 사람. 사는 사람은 싸게 살려고 하고 파는 사람은 더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 중간에서 거래가 성사될 때마다 점을 찍었어요. 그 점을 쭉 찍어서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돼요. 위에서 아래로 길쭉한 선이 하나 생겨요. 이 선을 1시간 단위로 모아놨어요. 1시간 단위로 거래를. 그런데 그냥 길쭉길쭉한 선으로만 해놓으니까 잘 모르겠어서 1시간 단위로 모았다 그랬잖아요. 1시간에 시작과 끝을 묶어서 몸통으로 만들었어요. 시작한 가격과 끝나는 가격. 그러니까 뚱뚱한 몸통은 시작한 가격과 끝난 가격, 그리고 1시간 안에서 가장 높았던 가격을 고가, 가장 낮은 가격을 저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걸 봉이라고 하는데 봉 하나에 가격이 4개가 포함이 돼요. 저가, 고가, 시가, 종가. 그 4개의 가격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빨간색, 어떤 건 파란색이래요. 빨간색은 시작한 가격보다 끝난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플러스 됐죠. 그래서 양봉. 그런데 시작한 가격보다 끝난 가격이 내려가 있어요. 마이너스 됐다 그래서 음봉. 이렇게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이걸 설명을 드렸더니 우리하고 색깔이 반대여서 헷갈리니까 제발 그거 좀 바꿔주세요. 아니요, 거래소마다 달라요. 색깔. 거래소마다. 그런데 통상 주식 시장에서 이렇게 칼라를 쓰고요. 양봉을 빨간색, 음봉을 파란색. 코인 시장은 그 반대로 아마 차별화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양봉을 파란색, 음봉을 빨간색. 코인 시장은 주로. 그런데 업비트는 빨간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어떤 거 있냐면 거래소에서 칼라를 설정할 수 있게 돼 있는 거래소들도 있어요. 자기가 설정값을 바꿔서 색깔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추세를 보면 올라갈 때 무슨 색깔은 안 보이더라고. 저는 나중에 그렇게 되는데 왜 이 차트, 이 봉 하나가 재밌냐면
공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시장 참여자, 즉 사려고 하는 사람, 팔려고 하는 사람의 심리가 녹아있다 그랬잖아요. 그 힘겨루기가 보여요. 볼게요. 요거 하나 볼게요. 맨 위에 꼬리가 없죠. 꼬리가 없다는 건 4개의 가격 중에 하나가 붙었다는 거예요. 종가하고 고가가 같다는 거죠. 가장 높은 가격과 끝난 가격. 양봉이에요. 시작한 가격보다 60분 후에 가격이 위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양봉인데 중간에 어디까지 갔다 왔어요? 여기 꼬리 끝에까지. 이 밑에까지 갔다가 올라와서 끝났어요. 요거하고 반대로 뒤집혀 있는 게 저 끝에 있어요. 얘는 시작을 여기에서 했어요. 그래서 끝난 가격이 밑에 있으니까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저기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얘를 뒤집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요거 빼고 요거 세 번째, 여섯 번째 요 두 개만 보면 시작한 가격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내려갔다가 어디에선가 적군을 만났어. 거기를 건드렸더니 마치 벌집 건드려 놓은 것처럼 우왕 달라들더니 여기까지 밀어 올려 버렸어요. 만약에 꼬리가 여기까지 안 갔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데 하필 어딘가를 건드렸더니 거기에서 달라드는 애들이 여기까지 밀어 올려 버린 거예요. 반대로 얘는 어떻게 됐어요? 어딘가 위에 건드렸더니 거기에서 우르르 달라들었고 여기까지 밀어 내려버린 거예요. 특정한 꼬리 끝에 뭔가가 있는데 그건 뒤에서 조금 더 추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 세 번째하고 여섯 번째 정반대로 끝날 때 힘이 살아있어요. 어떤 힘이 살아있어요? 요거는 올라가는 힘이 살아있죠. 맞아요? 네. 얘는 내려가는 힘이 살아있어요. 요 두 개는 모르겠고. 그러면 그 다음 시가는 어디에서 시작할까? 요거 다음에 시가는 1시간이 끝났어요? 다음 1시간이 새로 시작할 때 봉이 새로 만들어지죠? 그럴 때 어디에서 시작해요? 종가에서 시작해요. 맞아요? 종가에 시작해서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아래로 가겠죠. 보이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종가에서 올라가는 힘이 살아있는 채로 끝났어요. 그 다음 시간에 어디서 시작해요? 종가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작용해요. 물론 1시간 내에 올라가면서 끝난다는 그걸 장담할 수는 없지만 시작할 때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 정도 짧은 시간의 예측인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런데 이걸 모아놓으면 조금 더 긴 텀의 예측도 가능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만든 게 차트. 자, 모아놓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 1번, 2번 전형적으로 밀어 올리는 힘, 찍어 내리는 힘만 존재해요. 맞아요? 위아래 꼬리가 없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흔적이 없다고요. 꼬리가 없다는 건. 맞아요? 자, 그런데 3, 4번과 5, 6번을 보세요. 몸통 길이는 짧아요. 몸통 길이는. 그러니까 특정한 방향으로 가격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다라는 의도가 보이죠. 몸통 길이가 짧다는 건. 그런데 위쪽으로 긴 꼬리, 아래쪽으로 긴 꼬리가 있다는 거는 갔다 온 흔적이, 멀리 갔다 온 흔적이 있는 거죠. 맞아요? 1시간 동안 저기까지 갔다 왔어. 저기까지. 근데 얘는 별로 안 움직였어. 사람들이 서로 눈치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안 움직이고. 얘는. 그런데 3, 4번하고 5, 6번은 반대쪽으로 갔어. 얘 밀어 내렸다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꼬리 끝에서 반격을 당해가지고 밀어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5, 6번은 내려가려던 힘이 작용했는데 반발하는 힘이 밀어 올려서 다시 찍어내리지 못한 거잖아요. 맞아요? 3, 4번은 밀어 올렸는데 되밀렸어. 되밀렸는데 그 상태로 주저앉은 거예요. 다시 밀어 올릴 힘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긴 꼬리가 만들어졌으니까 3, 4번은 올라가는 힘이 소진된 거예요. 맞아요? 5, 6번은 내려가는 힘이 소진 거예요. 꼬리가 길다는 건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요거 이 긴 꼬리에 집중을 좀, 차트를 보실 때 나중에 긴 꼬리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8번 같은 이렇게 몸통도 꼬리도 짧은 거, 이게 연속될 때 저 8번이 계속 나온다. 횡보장세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캔들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제 아까 하나만 봤을 때하고는 다르죠.
오르고 내리고가 보여요. 오르고 내리는데 오를 때 바닥에서부터 저 꼭지 끝까지 올라갈 때 안 쉬고 한 번에 올라가는 건 없어요. 최근에 비트코인 많이 올랐죠. 네. 거침없이 오르니까 겁나지 않아요? 더 오를 것 같아요? 아니면 내릴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모르지 뭘. 오를지 내릴지 모르지. 그런데 마냥 올라가지만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확실하죠. 오른다고 해도 호흡 조절하고 올라갈 거다. 오르다가 호흡 조절하는 구간을 조정 이렇게 얘기해요. 조정은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승하기 위해서 힘을 비축하는, 여러분들 등산할 때 중간에 쉬었다 가죠. 맞아요? 네. 아, 등산 안 해봐서 모른다고? 뒷산 말고요. 뒷산은 안 쉬고도 끝까지 가. 그건 등산이 아니에요. 산보지. 응? 등산을 할 때는 끝까지 못 간다고요. 중간에 반드시 쉬어가야 돼. 그 쉬어가는 구간을, 상승 중에 쉬어가는 구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조정이라고 한다고. 그럼 내려올 때도 한 번에 안 쉬고 내려와요? 중간에 쉬죠? 내려올 때 중간에 쉬는 걸 반등이라고 그래요.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구간, 반등 구간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래서 조정과 반등에 대한 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고, 그 구간이 반드시 와야 돼요. 오지 않으면 더 크게 못 가고 더 많이 못 내려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장기 추세로 보시는데, 자, 우리는 차트를 해석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평균값을 내는 방식이 있어요. 제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그거가 여기 결과로 표출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점이 7개가 있고 7개를 평균을 냈어요. 그러면 몇 개 평균이라고요? 7개. 7개 평균이에요. 7개 평균이니까 7평균이야. 7평균인데 그 평균값이 새로운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는 1시간 봉으로 얘기할 거니까 1시간 봉에서 봉 안에는 가격이 4개 있다 그랬어요. 그죠? 4개 중에 하나의 가격. 그게 어떤 가격이냐? 종가예요, 종가. 끝난 가격에다가 점을 찍었어. 매 시간마다 끝난 가격에 점을 찍고, 그 끝난 가격들을 7개를 평균을 내면 1시간마다 평균값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평균값이 변하죠. 그거를 영어로 moving이라고 표현해요. 살아있다는 뜻으로. 이동평균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말로 해석을 하니까. 근데 정확하게는 살아있는 평균값이야. 영어 해석의 차이인데. 그래서 moving average, 7개의 이동 평균이니까 7,2평이라고 부르면 돼요. 아시겠죠? 7,2평, 7개. 그런데 7개만 있냐? 우리 프리미엄 차트에는 3종류의 이동 평균선이 있어요. 7, 20, 60. 그러면 평균을 내는 분모가, 그러니까 그 개수가 7개가 많아요, 60개가 많아요? 60개. 60개가 많죠. 그러면 7분의 1이 빨리 변해요, 60분의 1이 빨리 변해요? 7분의 1. 7분의 1이 빨리 변하죠. 빨리 변한 놈들이 파닥파닥 변하니까 그거를 단기 이동 평균. 60분의 1은 천천히 변하니까 장기 이동 평균. 60개를 평균 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단기, 중기, 장기 7개, 20개, 60개. 그것들이 새로운 1시간의 결과가 평균값에 미치는 영향이 7분의 1이 빨리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균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새로 만들어진 결과값이 평균보다 높다는 거죠. 그럴 때 가격이 상승 중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계속 올라가고 있을 때, 가격이 상승 중일 때 단기가 먼저 올라가고 중기, 장기를 끌어올려요. 근데 반대로 새로 만들어진 평균값보다 더 낮은 가격이 형성이 되면 평균값을 끌어내리겠죠. 자, 이 상태를 정배열 상태, 저 상태를 역배열 상태라고 그래요. 투자 시장은 기본적으로 오른다라는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투자 시장은 그렇게 해서 그거를 올바른 상황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반대로 떨어질 때를 역배열 이렇게 부른다. 아시겠죠? 자,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변화되는 변곡점을 만납니다. 끊임없이 오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르다가 반드시 조정받는 구간 혹은 끝까지 왔으면 내려가는 구간을 만나요. 그렇게 변곡점을 만나게 되는데 오르다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상승이 하락으로 변하는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 한번 해봐요 따라서. 영어 잘하네. 그럼 반대도 있겠죠. 반대. 이건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언제 사야 돼? 골든 크로스에서 사서 어디서 팔아? 레드 크로스에서 팔면 돼요. 자, 거래량이 터질 때, 그러니까 비트가 계속 오르다가 어저께 잠깐 조정 받았어요, 그죠? 잠깐 조정 받을 때 올라가는 힘이 상쇄되고 쉬었다 가는 구간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데 그럴 때 어디에서 쉬었다 가느냐면 아무 때나 안 쉬죠. 여러분들 산에 가면 아무 데서나 쉬어요? 가다가 좀 쉴만한 공간이 나오거나 숨이 턱에 차거나 뭔가 조건이 있을 때 쉬었다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격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 않고 어느 가격대에서 쉬는데 한국 사람들의 심리에는 95원이 좋아요, 100원이 좋아요. 끊어지는 게 8,500원이 좋아, 만원이 좋아. 그러니까 거기서 쉬어간다고 한국 사람들은. 1억 원에서 쉬어간다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그러니까 1억 원 오면 던져. 근데 해외에서 볼 때 1억 원은 의미가 있을까요? 달러로 환산하면 1억 원은 애매하죠. 그죠?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는 7만 달러, 8만 달러, 9만 달러, 10만 달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리가 그렇게 돼요. 거기에 거래량이 많다고. 왜? 사람들이 다 거기서 거래를 하려고 하니까. 심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물론 그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거기가 두툼하다. 매물들이 그렇게 매물들이 쌓여 있으면 그게 다 소진이 되지 않으면 그것보다 높은 가격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죠. 그걸 매물벽이라고 불러요. 매물벽을 만나면 그 가격을 넘어서기 위해서 거래량이 터져줘야 돼요. 거래량이 받쳐줘야 딛고 일어서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매물벽, 그게 바로 지지저항이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가격이 올라갈 때 계속 안 가고 특정한 가격에 딱 걸쳐가지고 그거에 맞고 떨어지고 돌파가 안 나와. 그런 가격들이 있어요. 반대로 떨어지면 영원히 계속 추락하는 게 아니고 특정 가격대가 오면 맞고 반등해요. 맞고 다시 올라선다고. 그런 가격대, 그런 거를 가격대가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좀 전에 심리적으로 머릿속에 그냥 끝전이 떨어지는 가격들. 내려올 때는 그 가격에 사고 싶어지고 올라갈 때는 그 가격에 팔고 싶어지고 하니까 같은 가격인데 현재가가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달라져요. 예를 들어 제가 1억 원 얘기했잖아요. 비트코인 1억 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1억 원이 되기 전에 9,800만 원쯤 있을 때는 1억 원을 자꾸 건드려. 그런데 1억 원에 팔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안 팔려요. 지금 당장 1억 원에 팔려고 안 했던 친구들도 건드리잖아. 그러면 그리고 그럼 나 팔아야지 하고 더 매물이 늘어나요. 그렇게 해서 돌파가 나오잖아요. 돌파가 나오면 그러면 아까 1억 원에 9,800만 원에 못 산 애들이 1억 원 넘어섰으면 샀을까 못 샀을까? 못 샀지. 그러면 1억 원 넘어서면 걔네들이 조급해질까 안 조급해질까? 그러니까 1억 원 오면 막 살려고 그런다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같은 1억 원인데 막 내려오면 막 사 이제. 그러니까 어때요? 1억 원이 받쳐주는 가격이 되는 거예요. 현재 가격이 1억 원 밑에 있을 때는 저항선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 저항선이지만 통과를 하고 돌파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받쳐주는 지지선으로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가격이 바뀌었어요? 아니요. 역할이 바뀌었어. 현재 가격이 아래에 있냐 위에 있냐에 따라서. 그게 지지 저항선의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가격으로 지지 저항도 있지만 아까 이동평균 얘기했잖아요. 움직이면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움직이면서도 움직일 때
이동평균선을 돌파한다. 그래서 골든크로스 나왔잖아요. 골든크로스가 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위쪽 가격을 아래쪽, 그러니까 긴 평균을 짧은 평균이 뚫지 못할 때 그게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62동 평균을 7이동 평균이 뚫지 못하고 맞고 떨어져. 그러면 그게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좀 반대로 내려오는데 62평이 받쳐줘. 그러면 72평이 내려오다가 62평 맞고 다시 올라가. 그럴 때 62평이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 것처럼 고정 가격도 있지만 움직이면서 변동되는 가격도 존재한다. 지지 저항선으로.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올라갈 때 아까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가지 않고 맞고 떨어지고 하다가 돌파가 나와요. 떨어질 때도 받쳐주잖아. 올라갈 때도 뚫지 못했지만 떨어질 때도 받쳐주고 이렇게 반복해서 움직이게 되면서 가격이 움직인다 하는 여기까지가 그냥 캔들에 대한 이해예요. 캔들 그리고 그 캔들의 연속된 모임 그것들이 평균적으로 나오는 그것 가지고 이걸 이 기초적인 지식으로 잠깐만요. 18,000개 프리미엄 차트를 보면 자 도미넌스부터 설명을 해드리고 시장 분위기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의 차트를 보고 하는 이게 실제로 매매를 하실 때는 요거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금류가 형성이 돼서 막 쓸려 내려가요. 그런데 나는 물살을 거슬러서 노를 쳐서 올라갈 거야 라고 뭐 올라가질까요? 올라가져요? 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 용감하게도 자기가 연언지 아는 분들이 있다고. 응?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렇다고 죽은 동태가 되고 떠내려가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지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험악한 파도를 왜 타냐고요. 편안하게 타면 수익을 잘 낼 수 있는데 그래서 시장 분위기 파악하는 건 훨씬 더 중요하지만 요거 설명만 해도 1시간을 해야 돼요. 이거 누가 잘하는지 아세요? 정명희 대표님 어디 갔죠? 정명희 대표님 이거 정말 설명 잘하세요. 그분한테 들으세요. 저는 그냥 기술적인 거 차트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 중에서 비트코인 하나만 볼게요. 비트코인 하나만 보고 오늘은 식사 시간을 맞춰서 끝내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열면 전에는 지금 업그레이드 되기 이전에는 여기에 도미넌스가 있어가지고 도미넌스 차트가 중복해서 보여줬는데 이제 도미넌스는 따로 빼놨으니까 좋아졌어요. 도미넌스 살짝 엿보고 갈까요? 지금 분위기 어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자, 이렇게 고야 도미넌스를 보면 이게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에다가 종목별 가중치를 줬어요. 종목별 가중치를 줘가지고 전부 다 합쳐서 점수화 한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00점, 플러스 100에서 마이너스 100. 근데 100점 넘어가는 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점이 만점이라면 100점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마이너스 100이 최저점인데 마이너스 100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중치를 줘서 점수화했지만 요게 고야에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다른 표현으로 이 도미넌스, 고야 도미넌스를 뭐라고 보면 되냐면 공포 탐욕 지수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공포 탐욕 지수.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0 사이, 0에서부터 20 사이에 있을 때는 좀 잔잔한 파도, 횡보장세라고도 표현하지만 뭐 큰 변화가 없이, 혹은 오르는 종목과 내리는 종목이 혼조되어 있을 때. 그런데 이제 40을 넘어서고 60 넘어서면 전부 다 같은 방향으로 가요. 다 올라, 다. 반대로 마이너스 40 밑으로 떨어지면 오르고 있는 종목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 시장 분위기.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급류를 탈 때는 내려가는 걸 멋있게 타면 돼요. 거기서 거꾸로 연어 흉내 내지 마시고 그런 거를 시장을 파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고야 도미넌스. 거기에 하나 더 보면 이야 대박 이게 언제 몇 시예요? 어제 밤 18시 19시네요. 와 1시간 만에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대박. 이럴 때 숏을 딱 걸면 종목별 점유율 어쨌든 저것도 나중에 설명 한번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전체 시장 분위기가 오르는 종목과 내리는 종목에 대한 거 요거는 설명을 나중에 한번 들으시고 자, 개별 종목에서 비트코인의 여기 이거 한 종목을 보면 3개 차트가 연결되어 있어요. 스코어 차트, 그 다음에 프리미엄 차트, 트레이딩 뷰. 트레이딩 뷰는 그냥 바이낸스 트레이딩 뷰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차트를 해석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면 뭘 공부하면 되냐면요. 이런 거 공부하면 돼요. 이런 거. 몇 개 안 돼. 몇 개 안 되죠? 몇 개 안 돼. 이거 몇 개만 간단하게 몇 개만 공부하시면 돼. 이거 언제 공부할까요? 한 20년 걸릴 거예요. 하실래요? 못해요. 몇 개 안 된다니까 이거까지. 이거 공부해가지고 그 차트 그 보조 지표가 뭘 해서가 어떤 의미 있구나를 배운 다음에 수익률이 좋아진다고 하면 하시겠냐고. 100억대 부자 되는데 100년 걸린다면 여기 오셨겠냐고. 100억 부자 되는데 몇 년 걸린대요. 3년. 리틀이잖아요, 리틀이. 3년. 자, 그래서 트레이딩 뷰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보조 지표 세팅해갖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RSI하고 요 딱 2개만 그렇게 해서 보고 다만 프리미엄 차트에서 보여주는 건 1시간짜리 캔들이에요. 1시간. 그런데 1시간만 보는 게 아니고 프리미엄 차트는 이렇게 압축해서 보시면 전체 기간이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보여요. 30일밖에 안 보이는데 좀 답답하죠. 긴 호흡에서 긴 시간 동안 어떤 게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시간 조정하시면 돼요. 4시간 차트로 하면 아까 1시간 봉이 4개가 하나 합쳐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날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4개 24시간이니까 24개 봉이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거를 주봉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제는 한 봉 하나가 일주일이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지금 언제 여기가 마지막이 2019년 9월부터 보여지네요. 2019년 9월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여집니다. 와. 그래서 이거 조정하시면서 활용하실 수 있는데 가끔 진입 시점을 따질 때 15분 봉을 보기도 해요. 15분 봉에서 그러니까 15분 추세에서 지지가 나왔을 때 상승 추세로 턴하는 게 15분을 4개 합치면 1시간 봉이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1시간 봉에서의 흐름도 그거하고 따로따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연결돼 있어서 지금 좀 조정받고 있네? 아니면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올까 하는 거 조금 섬세하게 잡을 때 근데 놀라운 건요 어떤 분은 1분 봉을 보더라고. 자, 트레이딩 하는 거를 시간 단위로 따지면 스캘핑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스캘핑이 뭐예요? 우리말로 따지면 초단타예요. 초단타 하는 애들이 쓰는 거는 모니터 6개에서 8개를 9개를 깔아놓고 눈이 이래요. 그 프로 게이머 선수들 마우스 돌리는 거 보셨어요? 없지, 본 적이. 아들이 하는 것도 등 싸대기 세리판에 무슨 프로 게이머. 그 친구들 손놀림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 정도 돼야 돼요. 스캘핑 하는 친구들. 그거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요.
롱숏 누르래도 헤매는데. 스캘핑은 그런 거고 우리는 단타 매매를 할 거예요. 뭐냐면 1시간 봉을 기준으로 지금 사 좀 이따 팔어, 지금 사 좀 이따 팔어 하니까 우리한테 맞는 거예요. 근데 스캘핑에 익숙해진 친구들을 여기 와서 이거 하라 그러면 답답해 죽어요. 못한다고요. 그거에 익숙해져 있는 친구들은 알람을 가지고 이 트레이딩 하는 게 얼마나 편한지를 몰라. 좀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 1시간 차트를 가지고 하는 데이 트레이딩을 할 거고, 오늘 사가지고 며칠 끌고 가는 스윙 트레이딩이라든지 아니면 장기 투자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할 수는 있어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할 수 있어. 고모님 특히 그 3주 차트를 가지고 트레이딩 하는 걸 많이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긴 호흡으로 봐야죠. 오늘 사서 뭐 2, 3주 끌고 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하고 요거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프리미엄 차트를 가지고 프리미엄 차트에서 3주 차트를 보고 설명을 해줄 때는 아 저거는 오늘 사서 오늘 판다는 얘기가 아니네를 먼저 염두해 두고 들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데 1시간 봉을 가지고 뭐 여기 롱에서 여기 고야라인에서 사서 이렇게 하세요 하는데 저거 3주 끌고 가서 파는구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맞아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해석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받아들이실 때 앞에서 설명하는 게 어느 거를 설명하는지를 알고 들어요. 저도 처음에 헤맸다니까요 그거. 그래서 저분 방식으로 하면 돈 따네? 이분 방식으로 와 이것도 있어. 그런데 그거 다 안 맞아요. 왜? 이분의 호흡과 저분의 호흡이 여기는 우사인 볼트인데 여기는 황영조야. 그러면 안 맞잖아요 호흡이. 거기서 헤맸던 기억이 있어서 호흡 그러니까 단타 매매인지 우린 스케이팅 초단타는 없으니까 단타 매매인지 아니면 장기 투자인지를 좀 걸러서 들으셔야 안 헤매신다고. 강사들의 얘기를 아시겠죠? 네. 자, 트레이딩비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여기 옆에 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선긋기, 줄 그어보세요 이런 거 하죠. 가로줄, 띡 이렇게 긋기도 하고 추세선 그을 때 추세줄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랐나 이런 거 해보세요. 고장 안 나. 핸드폰 주면 범나서 사용 못 하잖아요. 고장 날까봐. 고장 나면 초기화하면 되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프로인지 이런 거 재고하는 거 많이 해본 사람이 제일 잘해요. 지우기도 하고 이렇게 트레이딩도 그렇게 활용하시고 그리고 스코어 차트 짧게 설명드릴게요. 고야 AI의 아주 탁월한 지점은 저는 이거라고 보는데 어떤 차트도 앞으로 이런 일이 펼쳐질 거예요 라고 보여주는 차트가 저는 이거 딱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요 좀 전에 1시간 거래 결과를 보고 보여주는 이 차트들도 거래하고 나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후행 차트예요. 후행 차트. 그런데 앞으로 이 종목이 이만큼 움직일 거예요 라고 알려주는 선행 차트가 있다는 거에 놀라 자빠질 뻔했어요. 미리 알려준다고? 어떻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 추적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그 블록체인 망 안에서의 이동 경로들을 추적하거나 아니면 거래소에 주문 들어와 있는 걸 체크하거나 청산 라인을 감시하거나 하는 AI, 고야 AI의 그 기능들이 지난 8년 동안 빅데이터로 쌓여서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이런 거죠. 특정한 세력의 움직임을 추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게 있죠. 저 새끼 또 지랄이네. 걔가 여기 와서 그 새끼 이번 모임에 그 새끼 오면 나 안 가. 왜? 걔가 오면 난리치니까. 그런 계정들을 추적해갖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놨다고 생각해보세요. 걔가 움직일 때 회사가 알려주는 거야. 야 이상한 놈 왔다. 이번에는 얘가 롱으로 간다. 얘가 숏으로 간다. 알려주면 그게 이거라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이틀 48시간 동안 점이 48개예요. 앞으로 빨간색은 가격 종가를 기준으로 점 찍어놔서 연결해 놓은 거라고 하면 파란색은 앞으로 이 종목을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미리 판을 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주식하고 달리 코인판은 전 세계가 동시에 움직이죠. 왜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LP 유동성 공급자들이 쓰는 오더북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도 그런 경험을 좀 했는데 제가 매매하려고 걸어놓은 가격을 지나쳤어요. 그러면 체결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체결이 돼야 되죠? 근데 체결 안 된다? 가격만 움직였어. 체결이 안 돼. 왜? 실제 내가 거래하고 있는 거래소에는 물량이 없는 거예요. 전 세계 가격은 그렇게 움직이는 게 거기에 반영돼서 보여는 지는데 그런 거가 만약에 자동 매매 프로그램에서 쓰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AI로 자동 매매한다는 것들이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장가로 던져봐 어떻게 되나? 저 밑에 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코인의 특징 중에 하나다. 코인의 특징. 그래서 전 세계가 동시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자, 3주 차트까지 볼 수 있어요. 1주, 3주. 네, 요거 길면 뒤에서 설명할 게 없는데 큰일 났다. 자, 2일 차트가 어디에서 어디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틀이에요. 맞아요? 네. 좀 전에 이틀 차트 보셨잖아요. 2일 차트. 네. 그런데 지금 보는 차트에서 잘라낸 거하고 2일 차트하고 모양이 달라요. 여기 갭이 벌어져 있잖아요. 보이세요? 끝에? 네. 현재 가격하고 파란색하고 갭이 딱 벌어져 있는 거? 네. 그런데 2일 차트에서는요? 2일 차트에서는 이 갭이 안 크죠? 네. 좀 전에 봤을 때는 엄청 컸잖아. 네.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별로 안 크잖아요. 왜 그럴까? 숙제 이거 공부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아마 머리 터질 거예요. 자,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프리미엄 차트. 자, 선행지표다라는 점 하나만 짚어드리는 걸로 스코어 차트에 대한 얘기는 하고 프리미엄 차트 왜냐면 프리미엄 차트에 이 스마트 차트가 들어갔어요. 스마트 차트 보신 분? 스마트 차트 때문에 조금 빨리 제가 서둘러서 설명드리려고요. 자. 재밌는 현상 제가 그저께도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 위에서 지난 겨울에 어떤 분이 제 옆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뭐가 이거 차트 보면서 분명히 뭐가 있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거 뭐가 있는데 그분 결국 그 뭐가 있는 거를 못 찾고 딴 데 갔어. 그분 안 해요 지금. 그 김포에 계시는 분이었는데 분명히 뭐가 있는데 그러더니 못 찾고 가셨는데 찾았어. 그 윤민호 대표님이 해주는 시바지노고 뭐냐면 캔들하고 요 선이 무슨 선이에요? 고야 라인이에요. 1번 고야 라인. 이 고야 라인하고 캔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같이 다니죠. 네. 같이 다니는데 딱 붙어서 같이 다니지 않고 살짝 떨어졌다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하면서 같이 다녀요. 떨어졌죠? 네. 이렇게 붙었어요? 네. 그러다가 다시 떨어져요? 네. 떨어졌어요? 다시 붙었어?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면서 같이 다니는 거예요. 아 저거 뭔가 있다. 그러면 얘가 영원히 빠이빠이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떨어지면 다시 붙고 붙으면 다시 떨어져요.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어디에서 만날지는 알겠는 거야. 만남의 광장이 어디 있어요? 고야 라인이야. 고야 라인. 그래서 고야 라인에서 만나갖고 좀 이따 다시 봐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야 라인에서 진입해서 헤어질 때 수익 내고 고야 라인에서 진입해서 헤어질 때 수익 내고 하면 되는 등. 그게 시바지노. 그런데 도대체 이 새끼가 위로 헤어질지 아래로 헤어질지 모르겠는 거지. 그걸 누가 알려줘요? 깜빡이가 알려주는 거야. 깜빡이가 깜빡하고 있는데 자 차트를 보실 때 마지막 깜빡이 신호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신호가 바뀐 게 아니고 마지막 깜빡이 신호가 뭐예요? L2. L2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L은 롱 상승에 대한 얘기예요.
S는 숏 하락에 대한 시그널. 자, 그럴 때 이렇게 고야 라인이 자빠져 누워 있는 상태에서 시그널이 바뀌죠. 요거 횡보장세의 특징이고 시그널이 촘촘하게 박혀 있어요. 자주 바뀌어. 그게 횡보 구간인데 횡보 구간에서는 우리도 쉬면 돼요. 쉬면 돼. 그럼 언제 하냐? 고야 라인의 기울기가 누워 있는 게 아니고 상승이든 하락이든 눈에 띌 때 올라가잖아요. 여기 누웠죠. 제가 요거 누울 때 이상하다 계속 그랬어요. 여기까지 올 때 희한하다. 어떻게 고야 라인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지? 근데 몸통도 작아요. 몸통 작은데 튀지도 않고 계속 오는 거예요. 희한하다 하더니 결국 로켓 나오고 달나라 갔어요. 자, 1단계 가장 쉬운 방법. 다른 거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지금 차트 열어놓고 다른 보조지표 하나도 안 열었어. 안 열고 뭐만 봤어요? 고야 라인하고 깜빡이만 켜져 있는 것만 본 거야. 어디서 산다고요? 고야 라인. 고야 라인에서 사요. 롱 포지션으로 사요, 숏 포지션으로 사요. 깜빡이대로 사면 돼. 아시겠어요? 네. 깜빡이대로 사시면 돼. 그런데 중간에 이익이 난다? 왜? 깜빡이가 저기 L2니까 여기서 롱으로 샀어. 잘 샀네? 이야 잘 잡았다. 그런데 안 팔고 가지고 오다가 고야 라인 깨고 내려가니까 여기서 팔어. 그래갖고 손절매. 참 잘했어요. 계속 마이너스 될 때까지 기다렸다 손절매만 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 왜 버티는지 모르겠는데 수익이 났을 때는 안 판다? 어디까지 버텨요? 마이너스가 될 때까지 버텨. 그리고 마이너스 되면 딱 팔아. 참 잘했어 손절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실제로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끝까지 버텨. 근데 차라리 버텼으면 더 버티지. 그럼 다시 올라갈 건데 신호 안 바뀌었으니까. 근데 마이너스 되면 기어이 판다. 제발 익절은 진리예요. 단 0.1달러를 먹더라도 익절했다면 잘한 거야. 익절만 하시면 매매 횟수가 결국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줄 건데 버티다 왜 마이너스에서 그렇게 털어대는지. 자, 기본만 알려드린다면 이거예요.